네, 요즘 대세는 IT라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이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인 MWC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관련돼서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 마켓 인사이드고요. 오늘 미도 투자자문의 강성모 PI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1월 달 방송이었죠. 그때 스마트폰 부품주들을 요목조목 이렇게 분해를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상당히 흐름이 좋았어요. 네, 그렇죠. 이렇게 강세를 나타내는 배경 무엇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크게 변화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시장의 확대, 그 확대와 더불어서 플리커버 케이스까지 시장의 확대가 더 크게 이루어지는 그런 업종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기업의 실적을 보고서 판단을 한 겁니다. 기업의 실적이라는 것은 P와 Q, 즉 이제 P라는 것은 판매 가격, Q라는 것은 판매 수량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 두 가지를 곱해주면 기업의 매출액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P 곱하기 Q는 이제 매출액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기본 경제 논리에 입각해서도 주식시장에서 성공적인 투자를 이뤄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삼성전자 부품 업체라고 하면은 삼성전자의 납품하는 가격이 결국 P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납품하는 수량, 즉 이것이 Q가 되어서 매출액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 스마트폰 이제 특히 관련 이제 부품 업체들의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대장주격인 이제 파트론 이런 거와 더불어서 거의 신고가 형태로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힘든 그런 국면으로까지 진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 추정치는 올해 스마트폰 한 3억 대 정도를 팔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내부적으로는 3억 5천만 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판매량이 2억 1,500만 대였어요. 근데 2억 1,500만 대 대비해서도 성장률로 따지면 거의 한 50% 이상의 성장을 나타내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을 좀 못 드렸었는데요. 그 삼성전자가 왜 애플을 제치고 지금 강세 국면으로 들어가는지 그 이유를 한번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중국의 거대 시장이 차이나 모바일에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LTE 방식에서 TD, LTE, 그리고 FDD, LTE 두 가지 방식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중국 통신 3사,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텔레콤, 그리고 차이나 유니콤 이렇게 모두 들어가고 있고요. 이게 전 세계에서 유일한 단말기 업체입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건. 이게 또 일본 통신 3사 시장에도 물론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부터 일단 애플과의 격차가 벌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고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시기 전에 일본을 많이 가셨다고 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 아시아를 잘못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일본에 가면은 일본 제품들은 작고 이쁘고 오밀조밀한데 네.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중국 분들은 이 관시 보여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여튼 이런 건데 그 큰 화면 이런 것들을 잘못 읽어가지고 결국에는 애플이 저렇게 사단이 나는 것이 아닌가. 네. 삼성전자는 지금 그 맥을 잘 짚고 가고 있죠. 네. 이 스마트폰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시장 지배력이 확보이 되는 한 해가 또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스마트폰 부품 업체들의 그 가치 분석이라고 하는 것,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가치하고 미래 가치를 좀 합산해 놔야 되는데 네. 현재 가치는 재무 분석을 하면은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미래 가치는 사실 이것을 측정하기가 좀 어려운데 시장에서는 프리미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디스카운트 돼서 할인되는 기업들도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만성적으로 이 부품 업체들이 많이 할인을 받아왔어요. 그 이유가 다들 아시다시피 자동차 부품 업체도 그렇고 이 휴대폰 부품 업체들이 만성적으로 단가 인하가 계속해서 진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신제품이 나왔는데 또 이제 단가 인하가 돼가지고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아무리 추정되는 실적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프리미엄이 아니라 오히려 할인을 줘서 거래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에서 이제 스티브 잡스가 시장을 잘못 읽었다. 이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잘 치고 나갔던 게 결국에는 패블릿이라는 새로운 패블릿. 패블릿이라는 새로운 폰하고 태블릿 PC하고 합친 신조어죠. 중간 단계죠. 그런 이제 신개념을 도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 로컬 업체들이 오히려 따라오는 그런 양상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 위주로 보면은 결국에는 P와 Q, 판매 가격과 판매 수량이 모두 증가하는 그런 호기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업체들 찾게 되면 물론 주가 측면에서도 상당히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런데 이런 부품 업체들이 계속해서 할인을 받아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이미 지난해
시장 입지를 확고히 다지는 계기를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애플 그리고 기타 업체들보다 성장률을 더 많이 크게 보여주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는 삼성전자 관련된 부품 업체들이 오히려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 순간이 왔다. 즉 이제 여기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네. 예, 차트를 보시면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제 주요 부품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나와 있는데요. 12개월 포워드라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시점부터 해서 앞으로 향후 12개월 동안의 예상 실적을 가중 평균을 해가지고 EPS, 즉 주당 순이익을 출연해서 밸류에이션을 산정을 한 겁니다. 즉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전일 종가 기준으로 8.6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부품업체 밑으로 내려와서 보시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13.9배로 주요 부품업체 중에는 유일하게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밑에 이제 파트론, 대장주를 비롯해서 기타 업체들을 보시면 특히 이제 시가총액이 낮을수록 많이 할인이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살펴보면은 이제 펀드 매니저들의 입장에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펀드 매니저들이 펀드에 종목을 편입하기 위해서는 일정의 그런 기준이 있는데요. 그런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시가총액, 즉 유동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유동성이 부족하게 되면은 아무리 펀드 매니저들이라도 좋은 종목을 발굴을 해도 펀드에 편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펀드 사이즈가 보통 뭐 조단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 몇백억 그리고 몇천억 되는 이런 종목들을 쉽게 사고 팔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유동성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P와 Q 판매 가격과 판매 수량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에서는 이 Q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게 유효한 전략이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밸류에이션 키 맞추기가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그 가치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분석 기법이나 그 지표가 있지만 PER이라고 하는 주가 수익 비율을 많이 나타내는데 네. 분자에 이제 현재 주가가 들어가고 네. 분모에는 주당 순이익, 현재 가격이. 예, 주당 이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분자가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PER도 상승하는 게 맞긴 한데 네. 지금은 분모인 그 주당 순이익도 추정치가 계속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의 PER은 앞서 8.6배, 애플이 어제 종가 보니까 10배 정도 나오는데 네, 맞습니다. 이미 뭐 상대적으로는 애플보다도 위에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PER 10배 줘도 뭐 괜찮지 않겠습니까? 저도 솔직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다시 재평가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시장 강세론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시장이 정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부품업체들의 반드시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포트폴리오는 항상 이 IT 부품주들은 반드시 편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네. 자, 그렇다면 근데 문제는 시장에는 항상 이 IT나 전기전자만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네. 삼성전자가 지금 뭐 주력이고, 그 다음에 IT, 스마트폰 부품주, 뭐 이런 것들이 대세이긴 한데,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포트폴리오를 좀 분산시킬 필요도 있는데, 투자 대안을 네. 조금 다르게 제시해 주신다면 어떤 전략이 좀 있겠습니까? 네, 뭐 제가 1월에도 그렇고 지금 2월 방송에도 와서 계속 스마트폰 부품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다고 이 포트폴리오에 스마트폰 부품주만 편입시키자는 말은 아닙니다. 이 주요한 종목들, 이제 포트폴리오의 주요 종목들은 스마트폰 부품으로 채우되 이제는 시장 상승에 만약에 베팅하신다. 그렇다면은 업종의 확산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업종의 확산과 더불어서 주요한 종목으로 스마트폰 부품 업체들을 넣자라는 거고요. 또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이 550포인트, 즉 이제 한 몇 년간 행보를 했잖아요. 그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번에 스마트폰 부품 업체들 무조건 이번 신고가 계속 내면서 네. 뚫어줘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만약에 좀 더 확산을 한다면은 이제 삼성전자 태블릿 PC 쪽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난해 판매량이 1660만 대였어요. 근데 올해 예상 판매량이 4000만 대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럼 뭐 성장률로 따지면 스마트폰 쪽보다는 훨씬 큰 거죠. 2배 이상이네요. 훨씬 그렇죠. 그런 거죠. 네. 예.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부품업체들이 어떤 게 있을까 찾아보면은 사실상 많이 안 나오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시장에서도 스터디가 많이 안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기술 개발 과정이 많이 있다 보니까 화면에는 나오네요. 태블릿 PC 관련주를 갖고 나오는데 예. 아직은 좀 구분이 좀 모호하죠. 예, 네. 저게 과연 태블릿 PC 관련 준지도 좀 모호하고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지금은 스터디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기술이
기술이 개발하다가 또 중간에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도 보면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많이 발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태블릿 PC의 성장에 대해서 확신하는 투자자라면은 지금부터 스터디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 가전 쪽에 또 강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전과 이 스마트폰의 강점을 활용을 해가지고 중간에 태블릿 PC를 끼워 넣는 그런 전략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블릿 PC 시장, 특히 삼성전자 태블릿 PC 성장은 좀 의심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스마트폰 요즘 그 매장에 가보시면 물론 통신사하고의 어떤 그 협약 때문에 뭐 공짜도 주기도 하고 네. 그리고 나중에 통신료에 또 부과가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뜯어보면은 뭐 이상한 것들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기기 하나만 놓고 보면 절대 가격이 좀 비싸다는 생각을 좀 가질 수는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라든지 애플 같은 경우도 거의 기기값만은 한 $800 수준이죠. 네, 평균적으로 그 정도. 네, 중국 제품들이 그 절반 이하로 지금 막 치고 나온다는데 이것도 우리가 투자의 힌트로 연결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제가 오늘 이제 투자 대안으로서 이제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연결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일단 기본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1월 달에 살펴봤을 때 왜 공급 부족이 발생하느냐. 그게 봤을 때 플립커버 케이스라는 시장이 새로이 등장했다. 그 점을 초점에 맞춰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플립커버 케이스 시장이 등장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스마트폰을 3억 5천만 대를 정말 판매를 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판매 수량이 플립커버 케이스 때문에 케이스 시장은 오히려 그 1의 시장에서 2, 3으로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관련주들 뭐 NFC 안테나 쪽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케이스 뭐 이런 쪽을 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좀 이따가 또 이제 도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새로운 측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중국 로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평균 판매 가격이 약 한 $300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절반 이하. 절반 이하 정도 되죠. 왜냐하면 중저가 폰 시장에 공략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중국 로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이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GT나 화웨이 같은 경우는 통신 장비를 원래 만드는 업체예요. 그래가지고 그 신흥국에다가 통신 장비를 뿌려주고 거기다 단말기를 무료로 꼽아주는 그런 형태로 많이 진입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진입이 잘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시장 투자자들이 요새 많이 의심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이 스마트폰 시장 성장 과연 좀 꺾이는 게 아니냐. 애플을 봤을 때 스마트폰 포화 상태다. 이렇게 올해가 보는데요. 탑픽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네. 뭐 그 정점이다. 이런 네. 얘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던데요. 근데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보고요. 네. 왜냐면은 좀 보셔야 될 게 차트를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미국과 중국의 인구 대비해서 스마트폰 보유 대수가 차트에 나와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 인구 3억 5천만 명 중에서 스마트폰 보유 대수가 약 3억 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15억 명 중에 10억 대 정도 되고요. 중국 인구는 15억 명이 맞습니까? 이게 숨어 있는 인구까지 네, 표현한 숨어 거죠. 있는 인구는 이게 업계 관계자 저희가 세미나를 한번 했었어요. 그때 네. 이제 대략적인 숫자로 나왔던 건데 여기서 보시면 교체 수요에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네요. 예, 교체 수요 같은 경우에 거의 뭐 3분의 1 정도인 미국에서 1억 대가 교체 수요가 발생을 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연간 단위 절반씩 이렇게 교체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체 수요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힘들어진다는 논리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이 시작일 수도 있겠어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봐야죠. 좀 바꿔놓는다는 네, 거죠.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춰봤을 때 과연 삼성전자가 무너질 것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결론을 이제 도출할 수 있겠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는 이 하이엔드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절대 중저가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GT, 화웨이, 레노버 이런 중국 로컬 업체와 싸운다. 그런 논리는 절대 맞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중국 로컬 업체들의 시장은 다르다. 그렇게 보셔서 투자 전략을 펼치시면 되는데요. 일단 LG전자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LG전자 같은 LG전자요? 예. 네. 뭐 올해 스마트폰 판매를 좀 늘리겠다라고 밝히고는 있는데 LG전자가 초점을 중저가 폰 시장에 많이 맞췄었어요. 근데 이 중국 로컬 업체와 가격대와 비슷한 데서 싸움을 벌이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중국 로컬 업체들은 싸게 팔 수가 있잖아요. 인건비 경쟁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싸우는데 LG전자가 성과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삼성전자가 굳이 그런 시장에 진입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 하이엔드급 시장만 해도 계속해서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저가 시장은 볼 필요가 없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자, 되겠습니다. 우리가 방송에 이제 하이엔드급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 뭐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시면은 일종의 명품이죠. 네, 갤럭시 스마트폰, S4, 아이폰 그렇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명품은 뭐
경기가 안 좋아도 계속 소비층이 두텁기 때문에 팔린다. 더 많이 팔릴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그렇다면 이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에서 투자 힌트를 얻었으면은 네. 결국엔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국내 부품 업체들이 그쪽으로 진입하는 거. 삼성전자나 애플이나 뭐 LG전자에만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중국 업체로 나가는 그런 부품 관련주들을 좀 정리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던 스마트폰 관련 관심 종목 차트를 먼저 보시면요.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우전엔 한단이란 케이스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로컬 업체뿐만 아니라 림이나 이렇게 고객사가 상당히 다양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전엔 한단이라는 업체, 또 이제 보면은 유원컴텍이라는 열악산 시트를 생산한 업체 같은 경우에 유원화양이라고 또 있죠. 예, 자회사. 유원화양은 이제 중국 자회사고요. 중국 자회사인데 이 열악산 시트는 뭐 신규로 이제 진입하는 제품군이고요. 브라켓이라는 제품을 중국 로컬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브라켓 제품만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로 약 한 70%가 들어가고요. 나머지 30% 정도는 중국 로컬 업체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중국 로컬 업체와 삼성전자에 모두 납품하는 그런 업체들에 좀 집중을 한다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좀 큰 성과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밑단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 주가 측면에서 많이 움직이지 못한 그 뭐 실장하는 업체들, 뭐 IDS 같은 그런 업체들도 한 번씩 스터디를 해보시면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그 화면을 뭐 빨리 지나가서 정리를 못 하신 분들은 그 미도 투자자문 혹시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네, 거기 있습니다. 자료를 좀 올려주시면은 아, 예. 네, 가져가면 좋겠고요. 네. 자, 오늘 마켓 인사이드 역시 스마트한 분석을 생기신 것도 스마트하게 생기셨지만 미도 투자자문의 강성모 PI 팀장이 도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시는 것 같은데 좀 자주 나와주십시오. 네, 불러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